출발! 이게 최근 저장이 아니네요. 자동 저장으로 스타트를 해야 돼. 이게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남궁새가 맛있다 냠냠. 그 공주의 분위기가 참으로 다르군. 떠나다 한담 한담이니까 이거 한담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진 않겠죠? 맛있다 냠냠. 항문이 올라가네. 아니 요리를 연구한다고 항문이 올라가? 이거 개연성 맞아? 멋대로 같기도 하고. 그래, 음식을 먹은 게 크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건가? 학문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음식을 먹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네요. 학문이 19까지나 올랐네. 그 공자의 분위기가 참으로 다르군. 한 명이 서자라 그랬었나? 니미럴 심상 마이너스 10. 좋아요. 나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저장 잠겨있고. 말씀을 해보시지요. 아, 지금 살짝 졸린데 지금 훈화 말씀 듣다가 잠드는 거 아니겠죠? 아, 태상가주는 또 다른 사람인가? 태상가주는 이 전대가주가 태상가주인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남궁 노태야의 덕망이 높으시니 누가 감히 어르신의 호령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 대단한 능력이지요.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고 이 늙은이를 놀림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전진교회 구지님께서 버젓이 인간 세상을 유람하고 계시니 아직 등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늙은이를 위하신다면 부디 망언을 삼가주시고 늙은이의 복을 깎지 말아주십시오. 이 늙은이는 그저 100년 후에도 구지님께서 무림 동도의 의리를 기억하시어 이 늙은이를 좀 더 도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염라대왕께서 저를 잡아다가 탕을 끓이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변변찮은 이 늙은이가 오늘 각 문파의 명망 높은 분들이 모두 자리에 계신 것을 기회삼아 뻔뻔하고 대담하게 작은 소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들어주실지는 모르겠군요. 노태하께서 명하시는 바가 있다면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늙은이가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늙은이에겐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일생의 심혈을 기울였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죠.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을지 알 수 없어 더 이상 방도가 없기에 여러분께 상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얼핏 쉬운 일 같지만 어렵다면 또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천하의 협객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뤄낼 수 있을 테지요. 노태하께서 설마 저희에게 금나라에 맞서 싸우라고 하실 건 아니겠지요? 하하. 이 말이 나오자 객석의 모든 사람들의 말문이 막혔다. 이건 정말 웃을 수 없는 말이로군. 아니요,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은 물론 존경스럽지만 강호인에게도 강호인의 도리가 있지요. 꼭 금나라에 맞서 싸워야만 호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상가주의 이 말을 듣고 손님들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다. 무릇 강호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삶이라지만 금나라에 대항하는 것은 10중8구 내일이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벗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10수년 혹은 20여 년 전에 강호의 천지가 뒤집힐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 정파와 사파의 무림 협객들이 모두 참혹한 피해를 입었었지요. 그 일은 이 늙은이의 100년 인생에서 단 3번 있었던 무림 총동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젊은 벗들 중에 인내심이 없는 분이 있다면 잠깐 졸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이르면 이 늙은이가 끼어들 것이니. 이거 하면 이야기가 생략되나 보네요. 근데 궁금하니까 아마 마교랑 싸운 이야기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이 늙은이의 100년 생활 동안 이 무림에는 3분의 맹주가 계셨습니다. 3분 모두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신 인물들이었지요. 첫 번째 동맹의 맹주는 제 할아버지 남궁지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숙조부님께서 무리를 이끌고 변량으로 가 함께 금나라 군대를 막아내셨죠. 그해 나는 겨우 손바닥만한 아이였는데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위풍당당하시면서도 무섭게 보였습니다. 후에 흠종 황제와 휘종 황제가 사로잡히고 변량이 함락된 후 이미 대세가 기울어 돌이킬 수 없음을 보시고서야 무림의 동료들에게 사죄하며 사직을 청하고 동맹을 해산하셨습니다. 후에 강왕 즉 선황 고종폐하께서 응천부에서 즉위하셨지요. 무림 인사들을 거두어들일 뜻이 있으셔서 곧바로 노 무림 맹주에게 명을 내리시어 부대를 재편성하길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였더라? 너무 오래되어 이름이 가물가물하구나. 하마야, 누구였었지? 할아버님, 봉국군 절도사 유광세입니다. 오, 맞아, 바로 그놈이야. 그 봉국군 절도사 유광세 휘하로 집결하라 명했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림 인사들은 조정의 복록을 받지도 않고 벼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변량으로 모두가 달려갔던 것은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변량의 전쟁은 꼬박 2해나 계속되었고 오랫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강호로 돌아왔건만 황제가 바뀌고 동맹은 해산되었으니 마음속 의기 또한 흩어졌지요. 그런데 새 황제는 갑자기 성지 하나를 내리며 다시 돌아가 조씨 강산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놀랍게도 조정은 돌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당신의 집을 몰수하고 당신 집의 닭과 오리, 소와 양을 군량으로 빼앗고 당신의 아내와 딸을 빼앗아 장수들의 놀이개로 줄 테지요.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우인과 조정이 지금까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로다. 아주 잘났지요. 금나라 놈들은 죽도록 무서워하면서 자기 백성들은 아주 가혹하게 때려잡았습니다. 후에 악 왕야께서 호련히 세상에 나타나 북벌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분은 강 위에서 무림의 지략가 증문 선생과 함께 탁주를 마시며 그에게 은거를 끝내고 세상에 나와 나라를 구하고 강산을 되찾자고 청하셨지요. 악 왕야. 증문 선생. 이 늙은이의 기억 속 증문 선생은 유아한 속세의 고인이셨습니다. 시험을 짧게 기르셨는데 오늘날 당문의 당삼협과 약간 모습이 비슷했던 것 같군요. 당삼협은 누굴까? 아, 이 사람이야? 당삼사형이라서 담상협이야? 저 말입니까? 저는 재주가 부족하고 학식이 얕은데 어찌 감히 증문 선생과 같은 귀인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노태하께서는 부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증문 선생께서도 그날 배 안에서 이처럼 당황하시며 사양을 하셨지요. 하지만 점차 악 왕야께 취하셨고 석잔 술에 뱉은 약속이 오악보다도 무겁더라는 그 말처럼 되었습니다. 이때 약속 때문에 그는 서쪽 13주의 무림맹주 자리를 쟁취해내고 악 왕야와의 약속을 지키러 가셨으니까요. 이 늙은이가 당시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기에 직접 그 성대한 일에 참여하여 증문선생의 휘하에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악 왕야 휘하의 강우인들은 증문선생과 홍포왕을 필두로 한 명은 서십삼주의 문맹주요, 다른 한 명은 동십삼주의 무패왕이었으니 서로 문무를 나누어 맡은 것이 실로 대단한 기계였습니다. 우리는 악 왕양을 따라 이른 땅을 수복하며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악주, 수주, 양양부. 관군이 아니라 강호인으로서 이렇게 싸운 건가? 의용병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외세가 쳐들어와서 내 마을,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난 의용병은 있는데 국벌을 하려고 일어난 의용병이 있다? 의용병은 아니겠죠? 그래도 관군으로 등용이 돼서 장수로서 출진을 한 거겠지? 열두 개의 금패로 충군 애국의 명장을 죽였습니다. 증문 선생은 왕야를 뒤쫓아 간언을 하려다 도중에 실종되었고 홍포왕은 출가하여 법포를 춘면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강호인들이 다시는 조정을 믿지 않겠노라고 맹세한 이유입니다. 이 늙은이가 존경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고 뜨거운 피를 흘린 장수들이지 거북이처럼 멈추려 복만 누리려는 무능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관부의 사람들도 계시지요. 송대인, 부디 이 늙은이를 고발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림과 조정의 세 번째 결렬이 벌어질 것이고 그건 결코 이 늙은이의 죄는 아닐 것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참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본관은 취한 탓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인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됐으니 졸고 있던 분들은 어서들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무림 동맹은 실로 전무후무하게 가장 참혹했던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 일처럼 느껴지는군요. 눈을 감으면 그날의 혈전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관운계. 관운장처럼 생겼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노인이 말한 것은 구마교 선멸전이었다. 그 일은 진정한 무림의 대재앙이었으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서역의 극락교, 즉 여러분이 말하는 구마교입니다. 극락교? 그들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악행들은 말할 것도 없으니 전부 기록하려면 세상의 주간을 전부 다 써도 부족할 테지요. 대송은 금나라가 아닌 이 사마외도 우리에게 멸망할 뻔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말하건대 극락교를 포위 공격했던 그 전투에서 우리 강호인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지금쯤 황가의 성씨는 조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성도 조씨이긴 하지만 천하가 내 것도 아닌데 누구 것이 되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당시 무림맹주 용소협은 용현 7절로 극락교주에 맞섰고 용현 7절? 당가의 장문인 당중령 대업은 비연 유성령으로 극락 우호법을 굴복시켰으며 청성파는 천사검법으로 극락 좌호법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전설이라 불릴만한 위협들이었죠. 노수성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성파는 졌습니다. 천하의 협객들께 면목이 없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후 내가 아끼던 사제는 자책감에 빠져 성정이 더욱 포악해졌고 결국 도심마저 잃어버렸지. 그러곤 끝내 사도에까지 발을 들여 지금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만 해도 안색이 변하는 미교 지옥도의 법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물리친 것은 물리친 것입니다. 힘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마두가 어찌 순순히 물러났겠습니까? 결국 무림을 위해 큰 재앙덩어리를 제거한 건 마찬가지이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마교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고 강호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교는 어찌하여 그리도 깊숙이 중원의 심장부까지 곧바로 쳐들어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남궁행의 시선이 좌에서 우로 다시 우에서 좌로 움직이며 좌중을 훑었다. 이 늙은이가 말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중원의 무림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원의 각 문파들은 문호의 차이가 너무나 깊어 사소한 일에도 창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기를 서슴지 않지요. 만약 우리가 한 몸처럼 단결했다면 극락교 따위가 어찌 우리 강호를 뒤흔들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날 숭산사의 고승들께선 목숨을 바쳐 도를 지켜내시고 각 문파들의 의협심을 일깨우셨지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찌 용소협께서 고강무공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각 문파들을 승복시켰을 것이며 하물며 군웅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극락교와의 싸움에서 특히 숭산과 당문 두 문파의 피해가 가장 컸지요. 극락교는 멸망했으나 그 교훈이 제 가시기도 전에 강호에는 또다시 미교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리교가 정파인지 사파인지 이 늙은이는 감히 단정 지을 수. 그야 당연히 사교 마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진흙탕에 몸을 담그라 하고 또 사악한 경전을 외우게 하는데 어찌 마교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그 육도 법왕이라는 자들은 정체도 알 수 없고 하는 짓들이 괴상하지요. 리교의 무리들은 무림의 규칙은 전혀 따르질 않으니 우리 중원 정파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니교가 정말로 부정한 무리라면 그 세력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다시는 마교가 강성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육두엽으로 쳐들어가 마교의 도당들을 모조리 죽여버립시다. 노수성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강우의 평화를 위해 해악을 제거하자. 육두엽으로 쳐들어가자. 노수성의 염원을 이루어드리자. 의협이 장난이 아니네. 역시 무리민들.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육두엽으로 쳐들어가자.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자. 아직 난 니교가 어떤 건지도 모르잖아. 진짜 마교인지 사교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떤 그 경험이 없고 직관이 없는데 남의 말을 듣고 그냥 아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선동당해서 육두엽으로 쳐들어가자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진짜 나쁜 놈일 수도 있지. 그런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걸 하면 왠지 마교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파나 마교로 저장은 안 됩니까? 안 되고 2번 스탯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수양이 올라가네. 이 사람들의 살기가 너무 과하군. 말을 물리치고 도를 지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다짜고짜 남의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래,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그냥 나빠 보이니까 쳐 죽이자 이건 좀 아니지.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예언, 어떤 예견이라도 있는 거지. 하물며 수연 자리에서 사륙을 외치고 있으니 설마 남궁 노태학선 다시 풍파가 일어나 무림이 피바다가 되길 바라기라도 하시는 건가? 젊은 협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공적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고 싶어한다는 건 이 늙은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의 염원은 사륙과 몰살이 아니라 바로 단결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단결. 그러니까 공격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방어력을 높이자는 거죠. 늙은이가 늘 생각하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무림에 문파의 구별이 없고 모두가 형제 자매 같다면, 문파를 가리지 않고 피하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다툼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이 침입했을 때도 편견을 버리고 신속히 뭉쳐 함께 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뭐 무림맹이야? 근데 너무 이거는 좀 꽃밭이다. 꽃밭 생각 자체가. 그렇게 뭉칠 수가 없죠. 뭉칠 수가 없지. 그것은 강호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뭉치는 건 강호가 아니지. 그런 식으로 뭉치면 이제 관하죠. 관하. 새로운 말이 안 되죠. 중원의 각 문파들이 사소한 감정으로 다투지만 않는다면 극락교나 니교, 심지어 금나라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림맨 정도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유행 같은 기구죠. 유행 기구. 강호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은 외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 사이에서의 분열이란 말입니다. 문파 간의 편견을 단번에 없애는 것이 허황된 꿈이라는 건 이 늙은이도 알고 있습니다. 각 문파들의 기반이 있는데 누가 쉽게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노부의 소원은 단지 이 일의 시작이라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노부의 방책은 바로 각 문파가 제자를 교환하여 서로 유학하며 견문을 넓히게 하는 것이요. 오, 굉장히 일리 있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시대랑 비슷한 거죠. 교환학생 하는 거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통합되진 않아, 절대. 그러나 지구촌이라는 개념은 생길 수 있죠. 글로벌 지구촌. 조금 느슨한 연결. 유학하며 견문을 넓힌다고 했지만 실은 각 문파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살짝 물의 온도나 재보는 셈 치고 반년을 기한으로 시험삼아 시행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천당가에 또 여자 식구가 새롭게 들어오나? 또 새로운 로맨스가 펼쳐지나? 조알이랑? 이쪽 문파에서 보낸 제자가 저쪽 문파의 무학을 익히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남궁세가로 가나? 반쯤은 그 문파의 제자라 할 수 있겠지요. 훗날 그 제자가 성취를 이루면 두 문파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두 문파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면 이 제자가 가교 역할을 하여 중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남궁 노태의 말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기에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궁 세가에서는 황금 천냥을 내어 각 문파의 제자 교환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각 문파의 장문인 장로들께서는 부디 이 뜻깊은 일에 함께 해주시어 이 노부가 혼자 소란 피운 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활용선군. 얜 딱 봐도 사파인데? 황금 천냥? 이거 아주 괜찮은 거래로군. 어차피 반년이 기한이니 대단한 무공이라도 전수하지 않는 한 다른 문파가 우리 공동파에서 공동파구나. 이득을 취하지 못할 테지. 공동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무협소설을 조금 여러 개 좀 보긴 했지만 주로 웹소설이었고 정통 무협소설을 사놓긴 했는데 S24에서 전자책으로 읽질 않았어. 강남소설인데 기껏해야 철물 검문 같은 곳으로 보내서 우리 문파의 잡일꾼으로 부려먹으면 그만이야. 어르신께서 이리 좋은 뜻을 보이시니 저런 너구리 같은 놈. 본 선군이 공동파 사문의 장문인을 대신하여 이 일을 승낙하겠소. 남궁 노예의 말씀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것이로군. 성공하긴 힘들 것 같지만 그 뜻만큼은 진실로 인지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 어찌 지지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수성 청성파도 이번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금은 보화는 사양하지요. 이는 대단히 좋은 일이니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푸는 걸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이 도적 같은 도사놈. 이놈이 뭘 안다고 나대서 좋은 사람이 척 위선을 떠는 거냐. 추 도장께서는 부디 사양하지 마십시오. 노부는 도장께서 금은보화를 탐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일은 각 문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보상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후원이나 보조금이라고 쳐주십시오. 생각해보시지요. 도관들도 수리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도 일리가 있군요. 그렇다면 추모는 노야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윤지평, 노수성, 빈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은사님을 대신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진파 역시 지지를 표합니다. 정말 좋군. 아주 잘 되었소. 전진교회의 지지가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이 늙은이가 후세의 자손들을 대신하여 윤도장의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노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전진교에서 늘 해오던 바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선배님께서 이렇게 앞장을 서주시니 저 같은 후배는 더없이 힘이 나는군요. 윤지평 저 간악하고 교활한 위선자놈. 그저 나와 도사놈이 승낙하는 걸 보고 형세가 기운 것 같아 태도를 표명한 것뿐이면서 무슨 위선을 떨고 있는 거냐. 내 너를 보자마자 좋은 놈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었다. 장문의 여러 현질들이여. 이 일은 이 노부가 그대들의 장문인과 서신으로 이미 상했던 이야기라오. 휘파 장문인의 뜻은 대제자, 이제자, 삼제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었지. 심하, 장문의 형제들 여기 서신이 있소. 확실히 장문인의 필체와 인감이 맞는데 어째서 사전에 우리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야 당연히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있으셨겠지. 나는 이 일에 반대한다. 그럼 나는 찬성할게. 너희 흥. 삼사제 네 생각은 어떠냐? 점점점. 남궁 노태아의 자비로운 마음과 이 일의 취지가 훌륭한 건 알겠다. 우리 문파도 후원을 받으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겠지. 하지만 본문의 무공은 예로부터 외부에 전수하는 것을 금해왔는데 다른 문파 제자들을 외성 제자처럼 대해야 하는 것인가? 소삼해, 네 생각은 어떠냐? 소삼해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장문님께선 너에게 물은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군요. 삼사형, 승낙하세요. 어서요. 황금이 천냥이라니까요. 각 문파가 나눠 가진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아직 빚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정신 차려야지.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조사제의 의견을 물을 뻔했군.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더라도 그에게 묻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이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뻔뻔해질 수는 없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어리석군. 이제 당문까지 함께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남궁세가도 뒤처질 수는 없는 일이지. 이렇게 많은 문파의 제자들이 당문으로 유학을 온다면 장모님께서 아무리 인색하셔도 초식 한두 가지는 가르쳐 주시겠지? 그때를 틈타 몇 수 훔쳐배워 둔다면 정식 제자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당신은 기대에 부풀어 의욕이 넘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점차 활기를 띠고 점점 더 많은 중수문파들이 소리를 내어 지지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때쯤 갑자기 하인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상관세가의 천금, 상관형 아가씨 도착. 상관세가? 아까 그 배 타고 그렇게 했다는. 상관형, 상관천금. 남궁 백부님, 남궁 할아버님, 형아가 문안 여쭙니다. 할아버님의 100세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어르신의 복이 동해처럼 깊고 남산처럼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상관형, 무림 3대 세가 중 하나이며 제대로 복주에 살아온 상관가의 외동딸로 당대 무림에서 이름난 미인, 성격은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며 귀한 집안의 교수지만 규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 상관 가문의 가업을 돌보았다. 담력이 산에 뒤지지 않으며 수완이 뛰어나 가문의 사업을 매우 번창시켰다. 아이고 귀여운 아가가 이제야 왔구나. 왜 이렇게 늦은 게냐? 얘가 그 약혼녀야? 송구합니다. 형아가 이번 여행에 너무 많은 짐을 챙긴 것 같습니다. 도중에 큰 비를 만나 산길이 들퍽해졌었는데 길을 서두르다 보니 마차 한 대가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려 흩어진 선물들을 수습하다가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저런, 다친 사람은 없었느냐? 제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후히 전하였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죽었어? 오늘 아침 급히 당도하여 급히 몸단장을 하였지만 애초 향으로 몸을 정갈히 하였으니 일시 불길한 기운이 따라붙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불길한 기운이라니 당치도 않다. 아이 늙은이의 허물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 재촉하지 않았을 것을. 그래도 우리 착한 손주 며느리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로구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평화는 괜찮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마침 방금 할애비가 중대사를 논하던 참이었다. 이렇게 내가 와주니 잘된 일이구나. 마침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할아버님, 잠시 잊으신 모양이십니다. 잊으신 모양이십니다. 가부께서는 성제를 받아들어 어선 감조관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이제는 관직에 몸담고 계시니 강호인이라 할 수 없겠지요. 상관세가는 물론 할아버님의 꿈에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함부로 끼어들면 도리어 누가 되진 않을까 저어댑니다. 아, 형아야, 어찌 할아버님께 그리 말씀드리는 것이냐. 아, 공자님, 소첩은 장래 아내가 될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굴지 마라. 형아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할애비의 생각이 짧았을 뿐이다. 그보다 내 정혼자라고 하나 아직 문턱을 넘진 않았으니 이 할애비는 외간 남자들 앞에 함부로 내보이고 싶지가 않구나. 너는 형아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라도 좀 나누거라. 먼 길 오느라 여독이 쌓였을 테니 많이 지쳤을 게다. 네, 할아버님. 형아야, 나를 따라오거라. 네, 공자님. 그럼 할아버님, 형아는 하인들을 시켜 앞들에 놓지 못할 선문들을 안뜰로 옮기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손님들께서 떠나시면 다시 찾아뵙고 정식으로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뭐 약간 뺏는 느낌인가? 조아리 공자의 약혼녀를 뺏는 그런 스토리? 연회청에 모인 손님들 중 남녀를 불문하고 절반가량의 시선이 계속 상관형의 뒤를 쫓았다. 그녀가 회랑으로 접어들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정도의 미인이야? 이야, 참으로 총기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로군. 향기도 좋고. 아, 안되겠다, 안되겠어. 내 도심이 어지러워지는구나. 청성파티자. 헛된 생각하지 마시게. 천하의 남궁 대공자님처럼 가문, 외모, 무공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분이나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 저분이 바로 상관세가의 외동따님인 상관영아 하신가?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지. 주인공은 가능하다. 주인공이라면 가능해. 당신이 봤을 때 상관영은 매우 아름답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런데? 그냥 그래. 본심대로 할게요. 내 키가 오랫동안 안 큰 것 같은데 나도 키가 더 클 수 있을까? 이내 깊은 자기 회의 속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밥이나 먹어야지. 고자? 고자? 고자께서 말씀하길 식욕과 색욕은 본성이라 미색을 구할 수 없다면 먹는 거라도 실컷 먹어두는 수밖에.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먹으며 생각했다. 이번에 단패도를 생포한 것은 목숨을 걸어서 유행이 성공하는 대사건이었으니 이 정도 포상은 당연한 것이리라. 아, 목 아파. 아, 금향궁.
갈 때는 오래 걸렸는데 올 때는 순식간에 마차 타고 왔네.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뭐야? 먹은 줄 알았네. 후... 아직 1시간도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졸리네요. 어제가 오늘 하루 피곤한 상태에서도 게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1시간도 안 했지만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런 속도로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끝내고 싶은데 엔딩까지 보고 싶은데 뭐 언젠가 끝나겠죠. 한 번 더 저장. 이번에